안녕하세요. 주식주부 한나입니다. ISA 투자자라면은 진짜 꼭 알아둬야 되는 빅뉴스가 어제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예전부터 말 많았죠. 슈퍼 ISA. 그게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게 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추가로 기존 ISA에 대한 혜택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이런 데 보면은 뭐 내용이 어렵고 용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존 ISA가 좀 뭔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가 바뀌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은 그대로예요. 뭐 가입 대상, 비과세, 뭐 세율, 납입한도 이런 거는 거의 다 그대로인데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계약 기간, 그리고 연 납입한도 2월. 기존에는 이 만기를 연장 해가지고 거의 뭐 무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5년까지로 그냥 제한을 해버리겠다고 개편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연 납입한도 연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요번에 다 못 넣었다. 이제까지는 납입한도가 2월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 계약기간 5년.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여러분 ISA 계좌 개설할 때 만기 무조건 길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좀 달라졌어요. 개편 이후에는 이 최소 3년에서 플러스 2년까지 해가지고 총 5년밖에 가져갈 수 없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5년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이 ISA의 핵심은 1억을 채운 다음부터입니다. 5년간 연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채운 다음에 이 1억이 굴러가면서 복리로 불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복리를 통째로 맥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 납입한도 2월 폐지됩니다. 내가 올해 2천만 원 중에 만약에 500만 원만 넣었다 하면은 내년에 2천만 원에 올해 못 넣은 1,500만 원까지 해서 3,5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개편 이후에는 그냥 너 올해 1,500만 원 못 넣었어? 그러면 그건 땡이지 하면서 내년에 그냥 2천만 원밖에 못 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빨리 만들수록 이득인 통장이 이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한도 쌓이는 매력이 여기서는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게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그리고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대요. 이 계약 기간 5년을요. 그럼 뭐예요? 2026년까지 개설한 것 중에서 만기를 길게 해놓은 것은 그냥 냅둘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제 개편안에 이걸 허용한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허용 안 한다 이런 말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해볼 거 없잖아요. 못 먹어도 고 오늘 당장 만기 길게 없으신 분들이라면 개설해 주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연 납입한도 2월 폐지되는 거는 내년에 이 IS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든 아니면 내년에 새로 만들든 다 똑같이 2월 폐지는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요번에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 예전에 막 슈퍼 ISA 나옵니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생산적 ISA는 가입 대상, 기존의 ISA랑 똑같아요. 19세 이상 거주자. 그런데 이 생산적 금융 ISA가 크게 또 일반형 그리고 청년형 ISA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세 이상 거주자인데 이 청년형 ISA는 34세 이하 청년, 그 중에서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준다는 거는 보통 나라에서 주는 거는 보통 혜택이 좀 크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혜택이 큰지 좀 볼게요. 일반형,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보면은 기존에는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매긴다는데 대박입니다. 일반형,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 이자, 배당 여기서 아무리 벌어도 세금을 하나도 안 매기겠대요. 전액 비과세. 근데 여기에 이거 받고 더 청년형 ISA는 이거에 납입금 10%를 소득공제까지 해준대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뭘 투자할 수 있느냐? 자, 일반 ISA에서는 뭐 예적금, 주식, 개별 주식, 펀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생산적 금융 IS에서는 그냥 무조건
국내 주식형 자산만 투자해라라고 그냥 이 울타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투자를 못해요. 이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인데 이 세제 혜택은 진짜 해자로운데 투자 대상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납입한도 기존 ISA는 연 2천만 원에 총 1억 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요번에 만들어진 신설 ISA는 2배입니다. 연 2천만 원이 똑같은데 총 2억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연간 한도 2월은 불가해요. 요번에 1,000만 원까지밖에 못 넣었다. 그럼 내년에 1,000만 원 2월 돼서 3,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000만 원 날아간 땡 이걸로 끝난다 이거죠. 대신에 이 생산적 금융 ISA는 총 10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해요. 이 10년까지는 이 안에서 국내 주식으로 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생산적 금융 ISA에 가장 궁합이 맞는 상품이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뭐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국내 배당형 ETF가 여기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외에는 ETF 중에서 이거 좋은데 할 만하게 떠오르는 게 잘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그것밖에 할 게 없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솔직히 저도 그게 가장 매력적이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생산적 금융 ISA 출시가 됐다 하면은 운용사들에서도 배당 성격이 짙은 그런 ETF를 막 쏟아낼 텐데 이거랑 싸울 수 있는 뭐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매력적인 그런 상품을 쏟아내면서 이 플러스 고배당주랑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생산적 금융 ISA는 갈아탈 때 혜택도 있어요. 물론 기존 ISA도 갈아탈 때 혜택이 있었는데 이것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일시납 허용, 기존 ISA 만기 해지 시에 이 생산적 금융 ISA로 일시 납을 할 수 있대요. 총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연 2천만 원까지 못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존 ISA 만기 시에는 여기에 다 몰빵을 시켜도 된다, 이걸 허용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금 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 지금도 ISA는 이제 만기 이후에 다 정산을 받고 해지한 다음에 그 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하면은 혜택을 더 줬거든요. 세액공제 혜택을. 근데 이게 기존 ISA만 주는 거인데 이거 개정안에서는 이 생산적 금융 ISA도 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추가를 해놨어요. 너무 아쉬운 거는 나라에서 좀 아꼈어요. 나라에서 짜. 이 기존의 300만 원 한도는 그대로예요. 이 생산적 금융 ISA도 추가를 했지만은 이 금액은 3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쉽지만 우선 되긴 한다. 그래서 이 생산적 금융 ISA 누구한테 좋은 계좌냐 하면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국내 배당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런 계좌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국내 상장 해외 ETF 파다.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이 국내 상장 해외 ETF 파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아예 투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당 위주로 하시는 분께는 너무 매력적인 그런 계좌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딱 세 줄로 정리를 하면은 생산적 금융 ISA는 국장, 그것도 배당 투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ISA는 솔직히 안 좋아졌습니다. 납입한도 계약 기간 많이 아쉽고요. 그래도 기존 ISA 혜택이 줄어들었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세금 혜택은 여전히 크니까 이거를 해지할 필요까지는 없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러면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ISA 혜택이 좀 줄어든 것 좀 보여도 여러분 아예 투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ISA 계좌 아직도 없다? 이참에 그냥 개설하세요.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그냥 증권사 앱에서 중개형 ISA 개설을 하고 만기는 무조건 최장으로 해놓으세요. 왜 최장이냐? 이거 5년으로 한정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입하면은 기존 계약 기간 조건을 따라주는 것처럼 지금 이 개편안에서는 해석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바뀔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안 된다고도 써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해볼 거 없잖아요. 뭐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선은 못 먹어도 고. 무조건 만기 최장으로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투자금 이제는 무조건 ISA부터 먼저 채우세요.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게 이게 2월 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카운트 한도 날아가면 안 되니까 투자금은 그냥 무조건 ISA 먼저 채우세요. 그리고 제가 직전 영상에서 ISA에 담아야 되는 ETF 순서로 1순위 국내 상장 해외 ETF, 2순위 국내 배당 ETF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ISA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채우고 새로 출시될 생산적 금융 ISA에 국내 배당 ETF를 채우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만기, 나 만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만기 연장하실 수 있어요. 이 만기란 게 3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앱에서 내 만기를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3개월 전, 그게 올해다 그러면은 꼭 최대한 길게 만기를 연장 우선 해두세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개편안이에요. 그러니까 땅땅땅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개편 시행 이전에 이 만기를 제가 계속 길게 해놓고 당장 개설을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놓은 기존 계좌가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뭐 한도 2월 폐지가 이미 쌓아둔 2월분에도 소급이 적용이 되는지 등등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확정이 되면은 저희 주식주부에서 빨리 알려드릴 테니까 당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프콘에도 구독해주시면서 저희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